반갑습니다. 또 우리 어린 학생서부터 또 부모님까지 다양하게 오셨네요.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8.15 광복절이 지났는데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광복절이 그냥 매년 8.15 되면은 맞이하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8.15 광복절이 있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그 시기가 있었고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희생되시고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되살려 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8.15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 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이 창조하는 것인데 역사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주인은 역사의 주인. 다 여기 계신 어린이들도 이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들이고 지금 청년들이 지금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 그 인간이 그 꿈을 갖고 보다 나은 세상 또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그런 꿈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가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또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미래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꿈을 갖고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그런 역사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냐? 독립운동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8.15 광복 이후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3.1운동의 성과로서 3.1운동 중에 우리 2천만 우리 민족이 이 독립만세를 다 불렀어요.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제가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땅을 강점을 하고 우리나라의 땅을 강점을 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제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아서 또 우리 주권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독립된 나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 독립선언이라는 그 시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오등은 우리들은 자해 여기서 조선의 당시에는 우리를 이제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제의 그 속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독립국이고 그리고 우리는 일제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자주민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만세시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만들어요. 없어진 나라를 만들어.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옛날처럼 왕이,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세우는 민주국가를 만들어요.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나라다 말이죠. 그래서 독립운동 없이는 대한민국이 없었다. 우리가 부모 없이 우리가 없듯이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독립운동이고 8.15 광복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 가면은 요게 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이제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시인데 그 소속되어 있는 이게 리버사이드 시청이에요. 그 시청 앞에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그 동포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버사이드 시에서 이 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예요. 이분 이제 암살 당하는데 60년대에 아주 여러분들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알리의 스승이에요.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의 아주 지도자로 유명한 지도자인데 이분이 당시에 그 백인 중심 사회에서 미국에서 흑인들이 무시당하고 인권이 핍박받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연설을 하고 흑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인권운동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처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갖고 있다. 어떤 꿈? 결국 미국의 주인은 흑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 미국에서 우리 흑인들이 이렇게 천대받고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도 주인 노릇할 때가 올 거다. 그래서 그 꿈을 버리지 말자. 그래서 I have a dream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두 어린아이들, 얘들이 바로 그 흑인들의 꿈을 풀어줄 그 아이들을 양옆에 안고 가면서 가는 이 동상을 세워놨어요.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흑인 대통령이 있잖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니, 여태 백인 40몇 대를 지나면서 역대 흑인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미국에서 흑인은 그 20%도 안 돼. 전 인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을 잃지 않고 계속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하고 흑인들의 권익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지를 받아서 백인들까지도 흑인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게 버락 오바마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분이 여기서 활동할 때가 1910년대 초예요. 1910년대 초는 우리가 그 강제 강점을 당해서 일제 식민지 하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국 독립의 꿈을 잃지를 않고 미국에 와서 노동하는 한국 동포들을 모아서 공립협회 또 대한인국민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해로 가서 국무총리가 됐어. 그리고 독립운동을 계속을 했어. 그러다가 38년 3월 10일 날 돌아가셨지만 조국 독립이 되는 그 현장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 제자들을 독립운동을 위한 그 흥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건전한 인격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해서 이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8.15 해방이라고 했어. 근데 요즘 우리가 광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방하고 광복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해방은 풀려나는 거예요. 광복은 우리가 스스로 빚을 되찾는 거야. 해방은 누가 해방시켜 주는 거야. 우리가 물론 스스로 해방될 수도 있지만 그 해방의 의미는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다. 그 피동의 의미가 있어. 우리가 스스로 그 광복을 성취하자가 아니고 성취한 것이 아니고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에서 풀려난. 그래서 마치 옛날에 광복은 우리 한국의 8.15 해방은 연합국, 미국, 영국,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2차 세계대전의 그 연합국의 승전의 부산물, 결과물처럼 그렇게 여겨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석헌 선생님, 이분은 이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분은 모든 그 역사를 신의 섭리로 해석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뜻으로 보는 한국사, 즉 신의 뜻에 의해서 한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으로 보는 한국사에서는 우리 그 해방을 하느님이 주신 떡, 하늘이 주신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떡도 아니에요, 해방은. 그리고 또 해방은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해방을 하는데 뭐 큰 힘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님처럼 해방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아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요즘은 해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광복이라는 말을 쓰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냥 우리가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에서 다시 황제의 나라로 광복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황제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황제가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야. 황제가 주권을 오로지 하는 나라야. 그래서 제국이야, 제국. 황제 주권의 나라야.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신하에 불과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국민의 나라예요.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국민이 갖고 있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한제국으로 광복한 게 아니고, 대한제국으로 망했지만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독립한 나라. 그래서 제국에서 민국이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 단기 4333년이라 그래요. 단기 4333년은 지금으로부터 4333년 전에 그 당군 왕검이 고조선이라는, 그때는 고조선이라고 안 그랬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사만이 세워지고, 그리고 삼국이 세워지고, 고려가 통일을 하고, 신라가 통일을 했다가 고려가 통일을 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고, 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졌지만, 고조선 이래 당군이 고조선을 세운 이래 대한제국까지의 주권은 누가 가졌어요? 다 국왕이 갖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후에 8.15 광복을 거쳐서 새로 세운 대한민국은, 그리고 독립운동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때 세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국민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8.15 광복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했을 때부터의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우선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투쟁한 때서부터 독립운동이에요. 안 뺏기기 위해서 투쟁한 게 뭐예요? 의병이야. 의병. 여기 진짜 유명한 의병, 호남의병이잖아요. 대한제국 시기의 호남의병. 여기 그 호남의병장들, 앙규용 의병장이라든가 기사면 의병장이라든가 엄청난, 또 여기 영국사에서 전사하신 고광순 의병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안 뺏기기 위해서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들. 이때부터 독립운동이에요. 나라를. 그러나 그 안 뺏기기 위해서 막 그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예? 군대를 만들어서 그게 의병이거라. 의롭게 일어난 민군들, 백성의 군들이 일어나서 일본 군과 싸우잖아요. 그러나 일본군을 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경술국지를 결국은 국권을 빼앗기는 경술국지를 당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국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그럼 가만히 우리는 그 후부터는 일본 식민지 통치를 그대로 받고 가만히 있었느냐? 조선 총독부의 조선 총독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우리 민족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어요. 그게 독립운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독립운동은 당시에 그 19세기에 이런 독립운동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 중국은 거의 서구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나 다름없는 반식민지 국가였잖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보면 필리핀도 식민지, 인도네시아도 식민지, 베트남도 식민지, 그리고 또 유럽 쪽으로 가면은 폴란드도 식민지, 체코도 식민지가 많았단 말이죠. 이러한 그 식민지의 그 독립운동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민족운동이자 반침략 평화운동. 즉 침략에 대해서 평화를 요구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자유를 요구하고, 그리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인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침략에 대해서 평화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에 보다는 정의로운 일을 주장하는, 이게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은 세계적으로 반침략 평화운동이자 인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의 나라 민족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것은 이건 야만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야만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정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의한 일이잖아요. 사람은 다 각자 자기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왜 다른 자기가 힘없는 나라라고 해서 그 힘없는 나라를 침략해서 힘없는 그 백성들을, 그 국민들을 지배하고 빼앗고 그러냐. 이거는 인간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이 우리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더 세계사적으로는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주장하는, 더 나아가서는 인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독립운동이, 지금 우리가 광복한 지 올해가 77주년이라고 하는데, 아니 77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왜 자꾸 독립운동 하냐. 그 독립운동이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왜 러시아가 힘없는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이거 잘못된 일이잖아요. 인간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독립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이게 특징인데, 그리고 이런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한국 독립운동의 첫째 특징은 뭐냐면은 지속성. 한국 독립운동은 50년간 끊임없이 지속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독립운동의 최초의 그 신호탄은 언제냐면 1894년 일제가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을 해서 우리 당시에 고종과 그리고 왕비, 명성황후, 민씨를 감금하고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친일 정권을 세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힘이 없다고 외세가 우리나라 그 궁궐을 침입해서 왕과 왕비, 당시의 주권자인 왕과 왕비를 그 감금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세운 그 정권인 당시에 정부를 무너뜨리고 친일 정부를 지들 마음대로 세웠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그 의병들이 일어나요. 우선 제일 먼저 안동의병, 서상철 의병이 1894년 8월 달에 일어나요. 그럼 우리 민중들은 또 가만히 있었냐? 여기 호남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 누가 일어나요? 일제히 침략에 반대해서 동학농민 전쟁이래. 제2차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군하고 싸우죠. 이때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05년 우리가 을사조약에 의해서 국권은 국가 주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주적인 통치권, 국내 통치권.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게 자주적인 통치권이잖아요. 이게 내정권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이라든가 미국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 독립된 내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가 외국과 호혜 평등의 입장에서 서로 똑같은 균등의 입장에서 외교 조약을 체결하거나 자주적 외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제가 을사 조약에 의해서 뭐를 뺏어요? 우리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요. 그럼 우리는 외교권을 상실해.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맺었던 조약이 다 파기되는 거야. 일본하고 새로 맺어. 왜?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내정권도 우리 당시에 고종황제가 행사했던 내정권도 한국 통감이라고 이등방문이 통감으로 와서 내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야, 이제.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외교권도 뺏고, 자주적인 외교권도 뺏고, 자주적인 내정 통치권도 빼줬어. 그러니까 다시 또 의병이 일어나잖아. 이게 을사의병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먹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면 군대를 해산시켜버려. 왜? 군대를 놔두면은 그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군과 싸워서 국권을 지킬 염려가 있으니까 일본 자기 멋대로 1907년 8월 1일 군대를 해산시켜버려. 그러니까 해산군인들이 군대라는 게 뭐예요? 그 민족의 국토를 보위하고 그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보위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하는 그 무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백성들을 또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가만히 있냐? 해산을 거부하고 어디로 가요? 의병 부대로 가서 의병하고 같이 활동을 해요. 이게 이제 그 한말 의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군인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은 일부 양반 유생이나 또는 동학을 참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해산군인도 참여하면서 국민전쟁이 돼요. 한말 국민전쟁처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 한국 통사에 의하면은 그 의병으로 죽은 사람이 10만에 달한다고 얘기했어요. 10만. 엄청난. 그러니까 1894년서부터 1910년까지 20년간 죽은 사람들이 거의 10만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이게 독립운동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경술국치를 일제가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숨죽이고 있었던 거냐?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했어요? 이 의병하던 사람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돼. 그리고 국내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땅 팔고 집 팔아갖고 어디로 가? 또 만주로 가서 또 뭐를 만들어요? 무관학교를 만들어. 신흥무관학교, 독립무관학교 만들어갖고 무관들을 양성해요. 왜?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거야. 이 독립군들이 뭐예요? 3.1운동 후에 청산리대첩, 봉오동 대첩, 청산리대첩에서 일본군을 무찔러.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 일제 식민 통치에 반대해서 전국적인 우리 국민들이 다 일어나. 2천만 민중 중에서 200만이, 10명 중 1명,
어린아이 빼면 5명 중에 1명들이 다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45년 8월 15일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박은식 대통령이 됐다가, 또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무령제로 해서 이상령 국무령, 이홍진 국무령, 또 국무령제로 하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무위원회 주석제로 해서 이동영 주석, 그리고 김구 주석, 이렇게 해서 45년까지 그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또 그 임시정부를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임시정부니 몇 사람들이 모여서 야, 네가 국무령해, 네가 대통령해, 네가 내무총장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요즘 똑같은 국회를 만들어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의정원에서 대통령도 뽑고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라든가 각부 장관들을 신임을 해요.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대도 만들어. 그게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광복군이야. 광복군을 만들어서 싸워. 그러면 그 광복군이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누구를 도와? 연합군을 도와. 당시에 연합군은 누구였어요? 중국,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소련이었었는데, 우선 광복군이 중국군을 도와서 각 정부에서 일본군을 향해서 선전전을 해. 니들 천황의 신민으로서 끌려 나와서 총알바지가 되지 말고 이 자유로운 시민이 되라. 총을 버리고 와서 자수해서 자유로운 시민이 되라고 막 이렇게 선전도 하고, 또 포로를 잡아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일본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포로를 신문을 하고 이런 그 활동들을 하고, 또 정보를 또 모아와서 이제 중국군이 일본군을 공격하는데 크게 도움을 또 주고, 또 어떤 인도 버마 전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무기를 미국과 영국에서 중국으로 무기를 지원했거든요. 거기에서 인도 버마 전선에서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는 무기를 못 들어오게 일본군이 공격하니까 그걸 영국군을 지원해서 그 루트를 방어하는데 또 열심히 투쟁을 하고, 그래서 영국군하고도 같이 공동작전을 해요. 또 미국 OSS라고 하는 전략 첩보국가하고 같이 공동작전을 해서 이글 프레이, 독수리 작전이라는 것을 해갖고, 먼저 당시에 우리 국내 비행기나 잠수함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미국군이나 연합군이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를 먼저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군사작전도 하고, 그리고 소련군까지 도와요. 김일성 부대는 또 그 소련군을 도와서 만주하고 노령에서 일본군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도와서 팔로군을 도와서 또 중국 그 연안에 있는 팔로군을 또 도와서 우리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팔로군을 도와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고, 끊임없이 전투를 해요. 그리고 이런 전투만 하느냐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또 그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3.1운동을 일으켰잖아요. 3.1운동 이후에 여성은 또 여성 인권운동도 하면서 여성 독립운동도 하고, 또 학생은 왜 우리가 그 한국 학생인데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조선본위, 한국본위의 교육을 해달라. 끊임없이 어떤 걸 해요? 동맹 휴업도 하고, 그리고 광주 학생운동처럼 일본 식민교육 철폐, 그리고 일본 타도를 부르짖으면서 학생들이 직접 일본 경찰들하고 또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워요.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 학생운동이 1929년에 일어났어요. 그럼 이때 학생들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8, 19, 20살이었을 거예요. 나이가 든 분들은. 그럼 이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191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10년 전후에서. 그럼 1910년이라는 데는 어느 때예요?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을 때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하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일본말, 일본 교육을 배웠는데, 근데 그 성인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교육을 시켜주고, 한국 사람 맞게, 한국 사람다운 교육을 시켜주고, 일본 제국주의가 왜 우리나라로 와서 그 침략해서 우리 국민들을 수탈하고, 우리 경제 수탈을 하고 지배하느냐? 우리는 그거 싫다.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부르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은 일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민족적인 학생들이 됐단 말이죠. 민족성이라는 게 그런 거.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라는 게 그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이라는 게 일본이 엄청 힘이 강한 나라예요. 세계 5대 강국, 4대 강국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독립군들이라는 사람들이 무기라는 게 무기가 얼마 안 되고 군 병력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독립전쟁 전략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전략이냐면은, 당시 그렇게 화력도 좋고 군대도 많고 현대화된 일본군을 직접 맞닥뜨려서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연합작전을 해야 돼. 일본이 중국과 전쟁할 때, 일본이 소련과 전쟁할 때, 일본이 미국과 전쟁할 때, 아니면 일본이 이들한테 전부 전쟁할 때 일본의 상대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일본을 묻지. 이게 독립전쟁 전략이에요. 독립전쟁 전략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적국과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가 독립을 되찾자. 그래서 우리가 광복군이라든가 김원봉 선생이 만든 조선의용대, 또 그 후에 조선의용군들이 끊임없이 중국군과 연합작전하고 소련과 연합작전하고 미국과 연합작전하고 영국과 연합작전한 이유가 바로 독립전쟁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했단 말이죠. 인도 버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했고, 중국 전선에서 각 정부에서 우리 강복군과 조선의용대가 중국군과 손잡고 일본군 토벌작전을 했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일원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적국과 싸운 참전국의 일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연합국의 일원이자 참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일본의 항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우리가 그냥 이 광복이, 해방이 연합국 승전에 의해서 그대로 저절로 굴러온 떡이 아니야.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한 결과가 어디에 나와요? 1943년 11월 27일 날 카이로 선언이에요. 카이로는 어떤 때냐면 2차 세계대전 그 막바지에 그 연합군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요. 누가 모여요? 중국의 지도자 장개석, 그 다음에 미국의 지도자 루즈벨트, 그리고 영국의 지도자 그 처칠, 그 다음에 소련의 지도자 그 스탈린까지 모이기로 했었는데, 스탈린은 그 카이로에 모지 못하고 그 다음 달 테헤란에서 이제 만나는데, 이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지금 전쟁이 막바지가 됐죠. 우리가 독일을 물리치고 그리고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그 각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유일하게 제국주의 세계 연합국 순회들이 일제가 패망하면은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만든다고 합의를 했어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세계. 그래서 해방 이후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 회담을 할 때도 물론 신탁 통치를 거기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정을 했죠. 왜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43년에 스스로 일제가 패망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삼개국 외상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독립을 시키면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5년 후에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하겠다고 하는 걸 결의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예요? 싫다. 일제 35년간의 식민 통치도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데 또 5년간의 그 신탁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독립운동이나 이런 게 어려울 때 또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그럼 우리 가만히 있었느냐? 우리 군대가 없다고 가만히 그게 아니잖아요. 뭐를 했어요? 의열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만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일본 총리 대신을 지냈던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요. 그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한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죽였어요. 왜? 이등방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침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기 위해서 특사로 파견돼서 우리나라 대신들을 억압해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고 그리고 초대 통갑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등방문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어. 그래서 이등방문이가 있는 한 일본과 한국은 여건이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왜? 이등방문이가 앞장서서 일본의 그 대표로 와갖고 한국의 주권인 독립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등방문이 더 나가서 물론 만주까지 침략하려고 해요. 만주까지 침략하려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또 그 일본하고 서로 반감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동양의 평화를 이루려면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로 좋게 지내야 돼. 좋게 지내서 연대를 맺어서 서구 세력이나 외세로부터 동양 삼국을 방어해야 되는데 이등방문이가 한국을 침략하고 더 나서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등방문을 죽이지 않고는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고 또 동양의 평화가 깨지면 세계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방문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이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등방문을 죽인 그걸 감옥에서 재판받을 때 떳떳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재판.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난 게 그게 뭐야? 동양평화론이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20년 6월 달에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홍범당 장군이 골짜기에서 쳐부숴서 125명의 일본군이 죽어요. 그 다음에 1920년 10월 21일서부터 26일간 약 일주일간의 청산리 계곡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서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연합부대가 일본 그 토벌대와 싸워서 1,420여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일제가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독립군 부대만 제압해서는 안 되고 독립군 부대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기반이 바로 뭐냐? 바로 제만 한인 사회예요. 만주에는 일본 식민 통치가 싫어서 한국에서 못 살겠어서 만주로 가서 살고 있던 한국 동포들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갑산에서 온 사람들은 갑산촌을 만들고 또 대구 사람들은 대구촌을 만들고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농사져 갖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가냐? 독립군 군자금 되고 독립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그 사회적 기반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가 뭘 해요? 간도의 불량한 한국인들을 토벌하는 계획을 세워. 그게 일본 육군 대신 다나카 기이치라고 하는 일본 육군 대신이 세워서 1900 그 청산리 대첩이 끝난 10월서부터 그 12월 약 2개월, 3개월간에 엄청난 만주동포를 죽여요. 1만 명 이상들을 죽이고, 그리고 만주에 있는 교회, 그 우리끼리 세운 교회, 학교, 그리고 민가들을 다 불태워요. 이게 간도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이야. 여기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다나카 기이치가 상해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이 이놈은 이건 민족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나카 기이치를 처단하기 위해서 의열단원들을 파견해. 그 누가 오냐? 오성윤, 김익상, 이종암 이런 사람들이 그 서로 자원을 해. 그래서 오성윤이가 제1선에서 총으로 처단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김익상이 폭탄으로 그 저격하려고 하고, 세 번째는 대구 출신 이종암이 그 저격하기로 해요. 1선, 2선, 3선. 그래서 배가 1922년 3월 28일 날 오후 3시경에 그 지금 황포탄 나루에 제3마두라고 하는 곳에 나루에 세간마두에 배가 도착하고 다나카 기이치가 내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총을 쏘냐면 오성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쏘. 총을 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그 신혼 기념여행 중인 스나이더 부인이 맞아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 다나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누가 폭탄을 던지냐면 김익상 선생이 폭탄을 던졌는데, 당시의 폭탄은 수류탄처럼 이렇게 그 안전피를 뽑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이다 병처럼 그 병을 이렇게 돌려서 따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폭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 도망가고 있으니까 너무 급해서 이거 딸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전봇대에다가 한번 충격을 주고 던져. 근데 그게 기폭이 안 돼서 떼구로 굴러가니까 당시에 그 영국 경찰이 발로 툭 쳐서 그 황포탄 그 바닷속으로 그 강물 속으로 쏙 들어가서 폭발이 안 되고, 그리고 도망가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중국 경찰, 뭐 영국 경찰, 일본 경찰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 김익상 거기서 오성윤 그 사람은 잡히고,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가는데 중국 경찰이 막 쫓아오는데 그냥 쫓아오는 게 총을 쏘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김익상 의사가 발에 총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중국인 경찰한테 총을 쏜 게 아니라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쏴요. 그래서 결국은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재판 받을 때 그 쫓아오는 중국인 경찰한테 안 쏘고 왜 하늘에 쏘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우리가 원수진 일이 없는데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나카 기이치였지, 우리 그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학살한 다나카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였지 중국 경찰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보고 쐈다고 하면서, 그게 의열투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32년 1월 8일 날 그 이봉창 의사가 그 일본 소와 천황한테 폭탄을 왜 던져요? 당시에 그 전에 31년 9월 18일 일제가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만주를 점령을 하고 만주국을 세워. 이거는 힘없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침략하고 만주까지 침략하는 걸 앉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건 인류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시킨 놈이 누구냐? 일본 천황이라고 생각해서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져. 그리고 또 그 같은 해 4월 29일 날, 그래서 폭탄을 던져서,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져서, 근데 그 폭탄이 일본 천황이 탄 마차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뒤에 일본 천황을 모시는 국내부 대신이 탄 마차에 떨어져 갖고 그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일제가 만주를 침략해서 막 만주국을 세우고 이랬는데 중국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한국 청년이 그런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불행히도 맞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다고. 천행부중, 천다행이 맞지 않았다가 아니고 불행이 맞지 않았다. 그거 맞았으면 좋은데 이걸 그 신문에 냈단 말이에요. 중국 신문.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또 꼬투리 잡아갖고 상해사변을 일으켜서 상해를 침공해서 상해를 점령해. 그리고 그 승전 기념 행사를 4월 29일 날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으켜. 그 홍구공원에서 그 승전 기념 행사장에 그 일본 그 파경군 사령관 시라카와를 비롯한 일본 군 순회들을 한테 폭탄을 던진 게 누구예요? 윤봉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라카와는 그 거기서 폭탄을 맞고 한 달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 막 알려지는 거야. 한국 청년이. 그래서 장개석 그 당시에 그 중국 국민당 주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군 100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국 일개 청년이 했다. 그래서 윤봉길을 본받아라.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그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이 다시 살아나고 세계인들이 놀래. 야, 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독립의식이 강하구나. 목숨을 걸고 독립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을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카이로 회담에서 그 연합국 순회들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저 서양 속담에 프리덤 이즈 나풀이라고 했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릴 만큼의 그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것이. 독립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광복이라는 8.15 광복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반서부터 의병 운동을 하고 3.1 운동을 하고 만주 골짜기에서 그 구닥다리 총을 갖고 그 일본군과 싸우고 그리고 우리 그 젊은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뭐 김익상 의사 이런 분들이 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지고 일부 침략 순회들을 처단하고 이런 것이 다 모아서 또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끊임없이 광복궁을 만들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고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그 8.15 광복이로 온 것이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떡처럼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고요. 그런 증거가 이게 이제 한말에 1908년 영국 맥켄지 이게 이제 캐나다 출신의 영국 기자인데 이분은 원래 주일 특파원이었어요. 일본의 특파원이었었는데 한국에서 일반 국민들이 만들어진 의병이라는 부대가 일본군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일본군들이 이런 의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온 거야, 한국에. 그래서 1908년에 왔어. 그래서 와갖고 경성에 서울에 도착해갖고 한국인들한테 내 의병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내해서 양주로 갔어.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그거 이제 잘 나와요. 트레지드 오브 코리아, 한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 이 맥켄지는 2개의 책을 쓰는데 하나가 더 트레지드 오브 코리아.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비극이라서 우리가 일제 침략 당해서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쓴 거고 또 하나는 더 파이트 포 프리덤인데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3.1 운동을 또 쓴 거예요. 이 2가지의 큰 아주 명조를 내세웠는데 더 트레지드 오브 코리아.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해가 뜨는 이 시기에 어스름한데 의병들을 만나게 됐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당신들의 의병이냐? 그래서 내 의병이다. 내가 사진 찍어도 좋냐? 찍어도 좋자. 그래갖고 그럼 포즈를 해달라. 그래갖고 이 포즈를 제대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병부대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야? 해산군이니 해산군.
양반이에요. 탄건을 쓴 양반들. 이 어린애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 농투성이에 갓도 못 쓴 이런 사람. 그래서 의병은 해산군인의 어린애, 양반, 일반 민중까지 다 합쳐서 일본과 싸운 부대가 의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안중근 의사는 우리의 민족 영웅뿐만 아니라 동양양의 삼거리예요.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의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아주 극찬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이게 안중근 의사 기념관,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만들었을 때 제가 가서 찍은 건데, 그리고 이게 안중근 의사가 쓴 총알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신자가 십자가가 아니라 이때 안중근 의사가 코사크족이 쓰는 총알을, 이 코사크족이 쓰는 총알은 이게 탄두에 십자가가 그려져. 왜 그랬냐면 살상력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의열투쟁은 누구 특정한 대상을 해요. 누구만 죽이냐? 침략 순회. 그리고 일반 양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가지 않게 하는 게 의열투쟁이에요. 지금처럼 아랍의 그건 테러예요. 죄 없는 학교에다 폭탄 던지고 공항에다 폭탄 던지고 그다음에 국제무역센터에다 폭탄 던지고 이런 거는 이건 테러예요, 테러. 선량한 시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건 테러예요, 테러. 우리 의열투쟁은 절대 특정을 했어. 이등방문이면 이등방문, 다락가면 다락가. 그래서 약산가 의열단이라고 하는 박태원이 쓴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 이제 해방 후 광복 후 귀국했을 때 서로 면담하면서 그 구술을 들어서 쓴 게 약산가 의열단이라는 건데, 그때 김원봉 선생은 의거에 나서는 의사들한테 반드시 총탄두에 십자가를 새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총알이 관통해서 죄 없는 양민들을 피해를 줄까봐 십자가를 새기면 안에서 돌다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꼭 십자가를 새기라고 했다고 하는 구절들이 거기에. 그러나 이제 안중근 의사는 당시에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새긴 탄환을 썼고, 이게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면 일본의 헌정기념관, 국회의사당 옆에 헌정기념관, 거기에 이 탄환은 안중근 의사가 이때 2등 방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벨기에제 브라우닝 7연발 권총을 갖고 가서 2등 방문이 바로 여기서 쏴요. 여기에 가보면은 이게 하얼빈역, 이게 일본선이에요. 일본 라인인데 여기에서 쏘고 여기에서 맞은 거예요. 우리 걸으면 7보밖에 안 돼요. 제가 쏴도 맞을 정도인데,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안중근 격패 2등 방문 사건 발생지. 격패는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쳐 죽인다는 중국말이거든요. 안중근이 2등 방문을 쳐 죽인 사건의 발생지. 그래서 바로 밑에 요거 때 공사 중일 때 했는데, 이때 2등 방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 난 2등 방문을 사진을 오려서 갖고 다니다가 얼굴을 익히고 2등 방문이 내렸을 때 9시 반에 내려서 사열을 할 때 그 뒤에 있다가 나가서 쐈는데, 자기가 2등 방문이라고 생각한 사람 나중에 물어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2등 방문인지 알았냐? 나는 2등 방문, 안중근 의사가 나는 2등 방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사진으로 익혔지만, 그래서 자기가 2등 방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옷 제일 잘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3방을 쏴요. 근데 첫 방이 아주 치명상이에요. 바로 그 심장을 꿰뚫는, 그리고 이제 넘어지면서 어깨와 팔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3발을 쏴요. 누굴 쏘냐? 그 다음 옷 잘 입은 사람. 그래서 만철 총재, 전중 청차라, 그래서 다나카 기요시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요시라고 하는
기요시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 쓰고, 또 그다음에 만주 1번 만주 총영사한테 쓰고, 하나는 그 이등방문 수행원한테 써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는 이등방문만 쓰면 되지 왜 나머지 세 사람은 썼냐? 나는 이등방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옷 제일 잘 입은 사람을 이등방문이라고 생각해서 썼고, 혹시 내가 잘못 썼을까봐 그 다음 옷 잘 입은 사람 세 사람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나카 기요시라고 만철 총재 한테 썼던 총알이 나중에 이제 수술을 받아요. 제거 수술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중의원 의원이 되니까 이걸 기증을 했어. 그래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헌정기념관에 가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1운동이에요. 3.1운동 때 이게 대한문 앞에서 만세를 불러요. 왜 대한문 앞에서 만세를 불러요? 3.1운동은 한 계기가 그 1월 21일 날, 19년 1월 21일 날 고종 황제가 갑자기 죽어요. 폐위돼 갖고 덕수궁에 그 유폐되다시피 살고 있던 고종 황제가 1월 20일 날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일제가 22일 날 발표를 해요. 근데 이때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그 당시에 어이 한상학이라는 사람이 준 차를 먹고 돌아가셨다. 근데 그 차가 독차였다. 그래서 그 고종 황제 암살설 저 시의 설들이 막 퍼져. 그래갖고 막 그 전국에 있는 막 그 국민들이 가뜩이나, 그 고종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1907년 6월 달에 헤이구에 이상설 선생을 비롯한 헤이구 특사를 파견했다가 일제가 강제로 폐위시킨 사람이잖아. 그래서 폐위돼 갖고 경북 덕수궁에 유폐되다시피 생활하다가 근 1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일제에게 강제로 폐위당한, 그러니까 우리 그 식민지 백성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뭐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19년 1월 15일 파리에서 평화회담이 일어나니까, 이때 또 그 헤이그 평화회담처럼 특사를 파견할까봐 두려워서 일본 놈들이 독살시켰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독살설이 막 퍼져.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독살설을 이용하고, 또 당시에 우리 민족 대표들이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하기로 해요. 근데 왜 3월 1일인지 아세요? 광우 황제의 장례식이 3월 3일 날이야. 그러면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제로 폐위돼서 또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 날 막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좀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럼 3월 3일을 피하되 그 전후에서 날짜를 잡자. 그래서 그럼 3월 1일 날 잡자. 그럼 3월 2일 날을 바로 전날 하면 좋지 않냐. 그날이 3월 2일이 일요일 날이야.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 대표들이 이날은 주일인데 주님을 모셔야지. 그래서 3월 1일로 결정된 거야. 그래서 3월 1일 날 결정이 돼서 3월 1일 날 그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또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은 탁골공원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오후 2시에 만세 시위를 벌려요. 어디로? 장소는 어디로 가요? 광무 황제가, 당시에 고종 황제의 빈서가 어디냐면은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 앞에 지금 뭐예요? 서울역 광장, 대한문 앞, 서울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 대한문 앞이잖아요. 거기서 왜? 거기서 뭐 사람들이, 시골 유생들이, 사람들이 와서 빈소 앞에 와서 막 망공예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 거기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만세를 하자. 그래서 이 서울을 돌고 이분들이 와서 대한문 앞에 와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그 국내에서만 일어났냐? 미국에서 4월 14일서부터 16일 날 2박 3일에 걸쳐서 필라델피아에서 자유 한인들, 이제 한인들이 독립을 해서 자유 한인이 됐다. 그래서 자유 한인대회를 열어요. 왜 필라델피아에서 여냐면은 미국 독립기념관이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하고 조지 워싱턴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 독립관이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니틀 극장에서 자유 한인대회를 열고 마지막 날 4월 16일 날 시가 행진을 해. 우리가 이렇게 독립이 됐다. 그 큰 비가 오는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들고 그 필라델피아 그 시청 앞 광장을 통해서 시청 앞 광장 맞은편에 있는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들어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그리고 서재필이 어디 앉냐면은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그래갖고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 책에 있어요. 그 책에 사진이 있어요. 이승만의 독립정신 뭐 이런 책에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 독립기념관에 제가 갔어요. 야, 우리 같이 한국 독립기념관에서 왔는데, 미국 독립기념관하고 서로 교류협정을 맺고 싶다 그랬더니, 야, 니네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1776년에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선언을 했고, 니들은 1919년에 한 거고, 시대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하고 인연이 없는데, 뭘 교류협력을 했냐. 그래서 그 사진을 내가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이게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자리고, 여기 토마스 제퍼슨이 앉았던 자리예요. 우리 상해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앉았던 자리고, 서재필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야, 미국의 독립기념관이 한국의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깊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미국 동포들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각지에서 한국의 독립국인과 한국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으니까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3.1운동 과정에 4월 11일 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세워질 때 어떤 나라냐? 여기 딱 나오잖아요. 임시원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 함. 지금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1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9년 4월 11일 날 임시의정원에서 결정한 대한민국 임시원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런데 그 대한민국은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냥 몇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국회의 결의를 의하여 통치한다. 의회 정치를 이미 이때 표시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된 나라였다. 의회 역사에도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여기에 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주 동포들한테 4만 5천 불을 갖고 와요. 동포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금.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 선임을 돼서 여기 부임한다고 하니까 미주 대한민국 국민에서 독립운동 성금을 모아서 4만 5천 불. 지금으로 하면은 당시에 그 미국 노동자의 그 임금이 1달러. 지금 우리 임금이 10만 원으로 하면은 40억, 45억, 50억 정도 되는 돈가. 그걸 갖고 와서 이 청사를 빌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합의로에 있는 청사. 그리고 이걸 이렇게 청사를 우리가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기념 엽서를 또 동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엽서고. 그리고 이분들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의 요인들이야. 이분들이 21년 1월, 이게 왜 중요한 사진이냐면은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안 왔어. 임지로.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그런데 하도, 왜 너 대통령으로 선임됐으니 상해로 오셔야지 왜 안 오시냐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20년 12월 5일 날 와요. 와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기념사진을 찍은 거야. 이분들이 다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 독립운동은 그렇게 뭐 정부만 세워서 말로만 했느냐? 이게 군대, 독립군들이, 이분들이 청산리 대첩에 앞장섰던 북로군 정서 독립군이, 요분이 김좌진 장군이야. 당시 군대들 다 군복 차려 입고 있었잖아요. 이 무기는 체코제 무기였어요. 체코군한테 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시정부가 외교도 하지만 만주에 그 군대를 운영했어.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만주에 주둔한 참의부라고 하는 참의부대예요. 참의부 부대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앞두고 중일전쟁, 만주 침략이 있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한국광복군, 광복군이. 그리고 일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면 태평양전쟁, 태평양 진주만을 공습한 게 48년 12월 미국 시간으로 7일이에요. 그리고 8시 40분, 오전 8시. 그날이 어떤 일이냐? 일요일 날 조심해야 돼. 일요일 날이었어. 그래서 미국 진주만에 있는 해군들이 일부는 교회 가거나 지도자들은 교회 가고 나머지는 다 쉬고 있을 때 공습을 한 거예요. 6.25 언제 일어났어요? 6월 25일 새벽 4시. 6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날이야. 그래서 그 다 주요 지휘관들이 일요일 날이라 휴가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에는 12월 8일 날인데 이렇게 일본이 곧바로 진주만을 공습하고 2시간 후에 선전포고를. 일본은 항상 그래. 선전포고를 먼저 한 적이 없어. 국제법에 원래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일본은 한 번도 청일전쟁도 그렇고 러일전쟁도 그렇고 태평양전쟁도 그렇고 먼저 하고 지들은 변명을 하지 그 정보가 늦었다고 하는데 8시 40분에 공습을 하고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10시, 오전 10시에 미국 대사관의 그 주미 일본 대사관의 국물 선전포고를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의회 결의를 따라서 오후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죠. 우리는 언제 했냐? 그 12월, 우리나라 시간은 12월 8일 날 진주만 공습을 하고 우리도 임시의정원 결의에 따라서 12월 10일 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임시정부에 군대가 없었는데 선전포고 했으면 요즘 어린애들 말로 뻥 치는 거잖아. 근데 군대가 있었어. 그 전에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을 이미 창설하고 있었어. 그래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실린. 그리고 선전포고하고 각 중국군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죠. 영국군을 도와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만 한 게 아니라 독일에도 선전포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김원봉 선생은 무안에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했었고, 그리고 이제 각 정부에 보내서 활동을 하고, 또 팔로군, 중국 공산당 군대인 팔로군에는 조선의용군, 그리고 인도 미얀마 전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강복군 제1지대가 파견되고, OSS는 서안에서 훈련을 받고 국내 정직작전을 벌이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 우리가 국제적으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렇게 일제가 침략 행위를 할 때는 의열투쟁으로서 이봉창 의사가 폭탄 들고, 우리가 떳떳한 일이기 때문에 테러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감춰. 그러나 우리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떳떳하게 사진을 찍어서, 안중근 의사도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걸 나중에 보내려고. 그리고 의열단들도 사진 다 찍어요. 그래갖고 김지석 의사
그 이중교의 저 일본 그 궁성 정문인 그 니지바시에 폭탄 던졌을 때 그 의열단에서 보도자료 보내요. 김지섭 의열단원인 김지섭이가 한 거다. 그리고 왜 했느냐? 조선혁명선언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이유가 담겨 있다. 이거 다 뿌려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봉청 의사도 폭탄 들고 그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백범 김구 선생의 일지에 백범 선생이 이때 이봉창 의사가 1901년생이에요. 그 지금 용산구 사람인데 그 백범 기념 효창 백범 기념관 그 앞에 그 남창 초등학교 등기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 32년 1월 8일이니까 우리 나이로 32살이야. 젊은 장가도 안 갔어. 그 젊은 나이에 이게 폭탄 갖고 도쿄 가서 폭탄 던지면 일본 천황한테 폭탄 던지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때 마음이 안 좋잖아. 아무리 운동을 위한 것이다. 그래갖고 김구 선생님이 이 젊은 사람을 장가도 못 간 젊은 사람을 보내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가.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니까 이봉창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좋은 일 하러 가는데 왜 얼굴은 찡그리십니까? 우리 웃읍시다. 웃으면서 찍읍시다. 그래서 웃으면서 찍은 거예요, 이봉창 의사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한국의 뭐를 해?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 이게 독립운동이에요. 누굴 죽여? 적국의 수계. 적국의 수계는 누구냐? 일본 천황. 수계, 최고 우두머니. 우리 역사상에서 일본 천황을 수계로 지목해서 폭탄 던진 유일한 사람이야. 궁성에 김지섭 의사가 24년 1월 5일 날 궁성에는 던졌지만 일본 천황한테 폭탄 던지는 거는 대역죄예요. 대역죄는 일본 법의 단심이야. 대심원에서 한 번 재판해. 한 번 1심에서 끝나. 그 다음에 군법 1심이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끝나신 분들은 이봉창 의사. 그래서 1월 8일 날 폭탄 던지고 언제 돌아가셔? 10월 10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사형당해서. 미치가와 형무소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폭탄 던진 장소예요. 여기 일본 경시청이야. 이게 사쿠라다몽이, 여기가 일본 궁상이야. 사쿠라다몽은 편의문이에요. 원래 일왕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사쿠라다몽은 그냥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고 비공식 행사에 쓰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일로 이렇게 갔고 일로 시비야 공원 이 길을 뚫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정문 김지섭 의사가 폭탄 던진 니즈바시라고 이중교가 있어.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쪽에 궁성이 있고, 이제 황거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근데 요 앞에, 경시청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경찰청 앞에서 폭탄을 던진 거예요. 얼마나 배포가 센 사람이야. 여기서 폭탄 던진 장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다 던진 거예요. 근데 이미 천황이 탄 마차가 지나간 그 뒤에 국내부대 대신 마차가 던져서 마차가 부서지고 말이 놀래고 그런 상황이고. 이건 누구예요? 윤봉길 의사가 일본이 상해를 침공하잖아. 그 천황한테 폭탄 던진 거를 불행부중이다. 불행히도 명중하지 못했다고 해갖고 그걸 트집잡아서 상해사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갖고 상해사변을 일으켜서 상해를 침공을 해. 그래갖고 상해를 점령을 하고 승전 기념 행사를 4월 29일 이 천장절이라고 천황의 생일날 승전 기념 행사를 같이 열어. 여기에 이제 폭탄을 이때 세계를 놀리고 놀래게 하고 하면서 한국의 독립의 의지를 알리고 또 나가서는 뭐를 하냐면은 그 일제의 상해 침략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윤봉길 의사를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백범일지에 이거 전에 이제 기념사진을 다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 왜 누가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5월 10일 날 백범 선생이 다 보도 자료를 당시에 국제통신사에 보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지휘하고 윤봉길이가 했다고 하는 그때 보낸 이 사진이야. 이거 폭탄하고 총을 들고 써. 거기 이분은 뭐라고 썼냐 선서문에.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똑같은데 뭐를 해? 적의 장교. 순회가 아니라 적의 장교. 적의 장교 누구? 점령군 사령관을 비롯한 적의 장교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침에 윤봉길 의사는 이때 몇 살이에요? 1908년생이야. 우리 나이로 25살이야. 고향 충남 예산 덕산면 시양리에는 한 살 후에 26살짜리 자기 부인이 있어. 배용순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 2살 먹은 아들. 윤종이야. 그리고 윤담이라고 하는 유복자가 있었어. 그건 일찍 죽는데 윤봉길 의사가 망명하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망명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광주학생운동이에요. 1929년 11월 3일 날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니까 윤봉길 의사가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통쾌하다. 젊은 학생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30년 1월 달에 이 광주학생운동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 서울에서 광주학생 동조 만세 시위가 막 일어나야 중동학교, 배재학교,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막 전체 연합 만세 시위가 일어나. 이럴 때, 야, 타도 일본 제국주의, 이거 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요구하는 이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요구하는 것은 정말 너무 통쾌하다는 얘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농촌에서 계몽운동을 할 게 아니라 직접 독립운동 전선으로 갈 것을 결심을 하고 3월 달에 뭐를 쓰냐면은 장부 출가 생불안이다. 장부가 집을 나서서 성공하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장부 출가 생불안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배영숙 여사가 자기 뱃속에 애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얘기를 안 했어요.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당시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했는 윤주경 관장한테 제가 집안에서 윤봉길 의사가 집을 나갈 때 무슨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배용순 여사가 윤봉길 의사가 12월 19일 날, 이날이 옛날에 대선 때예요. 대선 날이야. 12월 19일 날만 되면 운다는 거야. 제사를 지내기 앞서서. 왜 우느냐?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집을 나서는데, 자기보다 1살 어린 그 부인, 그리고 이미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포대기에 쌓인 아들이 눈에 밟혀서 집을 나서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누라한테 그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여보게 냉수 한 사발 주시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용순 여사가 이분이 무슨 일 나가시나 하면서 물을 뜨고 돌아섰는데 이미
그 남편은 살인문을 나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윤봉길 의사가 죽은 게 서러운 게 아니라 마지막 가는 길에 냉수 한 사발 못 먹여서 보낸 게 제사 때만 되면 그게 가슴에 걸린다고 맨날 운다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이때 25살 나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청도에서 어머니가 편지가 와요. 청도에 편지가 오니까 그때 어머니가 윤봉길 의사한테 편지를, 얘야 그만 돌아와라. 집을 나선 지 1년 됐을 때야. 청도에서 세탁소에서 일할 때. 얘야 그만 돌아와라. 야, 그 윤종이 말고 둘째가 낫다. 네 얼굴 보지도 못한 아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답장을 쓰잖아요. 뭐라고 써요? 나의 청년의 시대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도 처자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강해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알았다. 나는 그 길을 가렵니다. 안 가요. 그리고 다시 상해로 가요. 그래서 김구 선생을 만나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요. 그래서 도시락 폭탄하고 물통 폭탄을 갖고 아침날 4월 29일 아침 조찬을 같이 해요. 아침을 같이 먹어. 이봉창을 보냈을 때 또 가슴이 메어지는데 이 윤봉길은 이봉창보다도 이봉창은 1901년생이야. 이 사람은 1908년생이야. 7살이나 어린 생때 같은 젊은 애야. 아무리 조국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했지만 생때가 젊은 애를 보내려고 같이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 시계가 낡았군요. 제 시계는 산지 며칠밖에 안 된 새 겁니다. 선생님, 저는 몇 시간 후면 시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제 시계하고 바꿔 차시죠. 갖고 해종 시계를 바꿔 갖고 가잖아요. 자기 새 시계를 주고 헌 시계를. 그걸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 일본에서 돌려줬다가 같이 광복 후에 와서 서로 교환해. 그 두 개 남아 있잖아요. 백분기념관에도 있고 충의사에도 있고. 그때 김구 선생님 마지막 택시를 잡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지, 지하에서 만납시다. 지하에서 만납시다. 그래, 지하에서. 이제 가면 그만이다. 다시 볼래 없다. 지하에서 만납시다. 이러니 백범 선생이 정권 잡기 위해서 의사와 결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 나라 만들기 위해서 결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정권이 왔다 갔다. 지하에 가서 이봉창, 윤봉길을 만나고 자기가 그 사지로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그 동지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 우리가 반쪽짜리 나라 만들려고 독립운동 했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은 통일민족국가예요. 통일민족국가. 죽으나 사나. 그때 이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때 4월 29일 11시 40분경이에요. 이때 일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예요. 윤 의사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서 폭탄을 던져. 정확히 던져서 여기서 가하바다는 현장에서 상자가 터져서 곧 죽고 시라카와 육군대장은 이제 한 달 만에 죽고 노무라 이게 이제 일본 육전대 이게 해군 육전대인데 해병대예요. 해병대 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우에다 구사단 우에다 중장 이 사람은 눈이 날아가고 이 사람은 다리가 날아가고 식개미수 주중공사 이게 중국 일본 대사나 마찬가지. 이 사람이 식개미수 마모루라고 신석호 나중에 조부가 되는데 이 사람이 다리가 날아가죠. 그리고 9월 2일 날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 조인할 때 조인한 일본 외상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김원봉 선생이 38년 10월 10일 무안에서 한 이분이 김원봉 선생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이라고 해서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광복군입니다. 광복군 창설할 때 김구 이청천 사령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김원봉.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군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광복군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 성명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카이로 회담 때 이 처칠, 루즈벨트, 장개석, 이게 장개석 부인 송미령이 해서 우리가 독립을 보장받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노력 끝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총사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11월 14일 바로 못 돌아와요. 또 오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11월 13일 날 기념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통일정부를 구성했었거든요. 다 의회와 지도자들, 의회와 또 정부 지도자들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김구 주석이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조수왕도 있고, 다 여기 있고, 여기 신익희, 해공 신익희도 있고, 이거 당시 국회의장 홍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독당만 찍은 거예요. 한독당. 그래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한독당 요원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돌아올 때 나는 내 뜻은 이것이다. 이걸 쓴 거예요. 여유. 이게 유가 뭐냐면 중경의 한자 이름입니다. 중경의 동지들이 자기의 구호와 이름을 적은 기념 포예요. 이게 비단에다 적었는데, 이게 이제 신익희 선생이 요걸 썼어요. 요걸 썼어. 대한민국 45년 겨울에 신익희 선생이 썼고, 이걸 누구한테 줬냐면은 제 동수한테 이제 쓴 거고, 이게 받은 건데 뭐라고 썼냐? 홍진 선생은 정성을 다해서 단결하자. 그 다음에 이 한글로 쓴 사람이 윤기섭 선생이에요. 새 살림 차리오 고로 잘 살게. 여기에 이제 또 이게 김약산이에요. 인민을 위하여. 이 사람 김원봉 선생은 진보적 민족주의자니까 인민을 위하여 충성. 이게 인민을 위하여 하소. 인민을 위하여 노력하소. 인민을 위하여. 여기 김구 선생은 이름만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여기 뒤에 또 요것도 이제 그 신익희 선생이 같은 날 쓴 건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유유 중경에 있는 동지 인우 친구들 귀우 동지 중경에 있는 동지들과 인우들과 귀우들 같이 귀국하는 친구들 제명이야. 그래서 뭐라고 썼냐? 이게 이제 홍진, 내성 내문. 그러니까 문과 무를 같이 하자는 것이고, 여기 또 윤기섭 선생은 항상 우리말로 써. 자진닭 운이 붉은 해 쑥 솟는다. 이게 벌써 닭모가지를 뱉들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붉은 해가 쑥 솟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김구 선생이 쓴 거. 뭐예요? 유지자.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일이 경성, 이룰 수 있다. 뜻이 있으면 일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유지자 사경성. 김구 선생이 항상 얘기하던, 조항구 선생은 대기만성, 이런, 그리고 건국 필성, 항학수, 이런 분들이 있었고,
민주단결. 그 다음에 신익희 선생은 정성단결.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가면 정성단결이라고 하는 그 신익희 선생의 그 어록이 있는데 이게 정성단결 쓰신 거고. 그리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우리가 왜 독립운동사를 배우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이어가게 하느냐. 우선 우리 헌법에 들어있어요. 헌법 전문에 우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 할 일이에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 돈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이 역동성 아무것도 가진 게 마련된 게 없어요. 만주, 미국, 일본 노령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일구었어. 그래서 군대를 키워서 독립전쟁을 하고 그 역동성이 오늘날 우리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그게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근대화,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렇게 민주국가를 만들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간 그런 민족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동단결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으로 제시한 게 뭐냐. 이 세 가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르게 해야 된다. 뭐냐. 정치적 균등. 정치적 권력은 균등해야 된다. 어떻게? 보통선거와 민주주의. 누구나 다 한 표. 그리고 민주주의로 그걸 성취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균등. 누구나 해방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조수왕 선생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이 집 한 채 갖고 매일 우유 한 잔씩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상균주의, 경제적 균등이다. 근데 아직도 집 한 채 못 갖고 있는데 하여튼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로 이걸 이룩해야 돼. 그리고 교육, 의무교육, 보통교육. 누구나 교육받아 태어나면. 그리고 누구나 그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줘. 이게 우리 독립운동, 건국강령에서 지향했던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나라예요. 이런 나라 만들자.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정치적 균등 어느 정도 이뤘잖아요. 경제민주화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루고 있잖아. 교육균등, 의무 교육을 이어가고 있고. 더 나가서 백범 선생이 얘기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나 문화국가, 왜 문화국가를 우리의 힘이 우리를 지킬만 하고 우리의 부력이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라는 문화가 발전한 나라다. 왜? 그 문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내 이웃 국가를 윤택하게 하니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라는 힘이 센 나라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니다. 어떤 나라? 문화가 발전된 문화국가. 그래서 요즘 K컬처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문화국가, 독립운동가들의 꿈이 상균주의와 문화국가였었다. 우리는 힘이 센 나라, 우리 지킬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우리가 그냥 진짜 그 조상 선생 말 맞다나 우리가 살만한 집 한 채 있고 매일 우유 한 잔씩 먹으면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라는 어떤 나라나? 문화가 발전한 나라. 그 나라를 진정으로, 그게 나의 소원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라는 문화국가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8.15를 맞이하면서 8.15가 꼭 기억할 것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반세기에 걸친 단절없는, 진짜 끊임없는 백절불굴의 독립운동의 대가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렇게 되찾은 나라, 그리고 6.25 때 이렇게 지킨 나라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왔고, 그리고 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우리가 독립운동 전선에서 얘기했던 대동단결이 관철되는 그 민족 통일이 돼서 문화국가를 이루는 그 꿈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결국 통일국가가 됐을 때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우리 미래 세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